밤사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야적장에서도 불이 나 5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자정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상한 소리 난다고 해서 밖에 보니까 뭐가 팡팡 터지면서 막 떨어지더라고요. 재 같은 게. 이 불로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잠자리에 들려던 주민 50여 명이 황급히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불이 시작된 가정집은 모두 불에 탔고 외벽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야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뭐야? 이거 지나가도 되는 거야? 1,300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에 5m 높이로 쌓아둔 목재 화물 운반대에서 불이 난 건데 이 불로 5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커지자 대응 2단계까지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4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충남 서천의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0여 곳이 불에 탔는데요. 설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이제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4년 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빚을 내서 차린 수산물 가게.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싱싱한 수산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의 삶이 터전히 이게 망가지다니. 희망을 안고 들락날락했던 그런 가게에 지금 있고 있거든요. 20일도 안 남은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가득 들여놨는데 모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방어조 생선을 다 주문해놨는데 이게 지금 평소보다 한 10배 이상, 10배도 더 될 거예요. 이 대목을 보겠다고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명절을 아무것도 못 보게 생겼잖아요.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힘드시지만 하여튼 명절 잘 세시고 저희를 믿으십시오. 힘내시고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떠났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상인회 건물 2층에서 100명이 넘는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1층에서 상인 대표들한테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VIP 원장에서 그거 하나 바로 기다려서 어디 날반 생각 달반인데 근데 안 보고 그냥 그걸 뭐하러 오신 거야? 행정안전부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교부세 20억 원을 서천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또 함께 전용 열차를 타고 귀경하면서 고조됐던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남 서천 시장 화재 현장을 30분 먼저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 기다린 한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다가왔고 악수를 건네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 위원장은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화를 건넸습니다. 내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역구구만. 한 위원장은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는 윤 대통령 옆에서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땐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통령 전용 열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과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면서 총선까지 직접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김 여사 논란 등 구체적인 갈등 사안에 대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만남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양쪽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매우 염려한다며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이 끝나고 4월 이후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장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지만 러시아를 통해 군사 역량 확대를 추구하는 북한이 앞으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What concerns us is not just Mr. Putin's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but Kim Jong-un's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and what that means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의 군사 태세가 실제 변한 것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당국의 평가를 공개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의 동향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defensive posture that we're maintaining on the peninsula is appropriate to the risk. 푸틴 대통령은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당시 방북 일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크렘린군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3월 말 이전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3월 중순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 전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를 부인한 겁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이 계속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연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 지역은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1도, 충주 영하 13.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도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고요. 주말쯤이면 추위 감기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도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제주엔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호남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